지금부터 종횡단 프로그래밍 CSD21에 대한 사양 설명을 하겠습니다. 측량해온 좌표가 있는 엑셀 파일을 순번도 있고요. X, Y, Z이 있는데 측량기에 따라 Y, X가 바뀌 있을 경우에는 CAD의 X, Y, Z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비고란에 특정 부분에 대한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고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개수는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걸 이용해서 좌표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좌표를 뿌릴 때는 블록 3가지가 있고요. 포인트로 점으로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형 블록을 객체 크기와 문자 크기를 설정한 후에 좌표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는 순서가 될 거고 밑에는 높이 값입니다. 그 다음에 SC라고 해놓은 거는 비고란에 있었던 메모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순번은 필요 없다. 순번 안 나오게 하고 좌표를 뿌립니다. 그러면 레벨 값만 나오고요. 나는 높이 값도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X형 블록으로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사각형 블록으로 뿌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점으로서도 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진 거를 등고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등고선이 만들어집니다. 등고선을 만들 때 가끔 가다가 이상하게 등고선이 만들어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조인도 하지 말고 스플라인도 만들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수학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고선입니다. 이렇게 객체가 하나하나 다 분류가 되어 있죠. 이번에는 조인만 시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죠. 이번에는 스플라인까지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에러가 생기거나 도면이 좀 등고선이 이상하게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원초적인 최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인이나 스플라인을 옵션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등고선에 높이 값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등고선의 높이 값이 쓰여지죠. 또는 이렇게 해서 85, 그 다음에 여기 86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를 수평으로만 쓰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등고선을 높이를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문자의 크기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선 선택이라고 있는 거는 폴리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등거선이 있을 때 이 등거선의 고도는 90이라고 하고요. 이 등거선의 고도는 85라고 하고요. 또 폴리선을 스플라인으로 해서 좀 자연스러운 등거선이 되게 하고, 이 사이에 1m 간격으로 등거선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 두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의 등거선의 고도는 86이고 89, 86, 87, 88, 89, 90 이렇게 사이에 등거선을 만들어야 할 경우는 두 선을 선택해서 만듭니다. 또한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좌표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등거선을 이용해서 종횡단을 끊어야 될 경우에는 그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해줍니다. 1m와 5m에 대한 레이어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1m 레이어에서 클릭을 해주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거선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측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설명하는 거는 그냥 순수한 종횡단을 끊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폴리라인을 한 100m만 긋고 옵셋을 통해서 10m씩 좌우에 경계선을 주고요. 내가 원형 블록을 가지고 객체 크기가 0.5, 문자 크기가 0.5, 문자 종류는 NO, 문자 방향은 가로, 시작거리는 제로, 측정 간격은 20. 그래서 한번 기준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O0, NO1, NO2, NO3, NO5까지 가겠죠. 근데 시작거리를 60으로 하겠다는 뜻은 NO 3번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인데, 다시 한번 기준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NO 3이 될 테고 NO 8번까지 가겠죠. 시작점은 0으로 놓고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되겠죠. 또 이번에는 블럭을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 지점이 교차되는 이 지점이 0번을 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시작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선택해주면 이 부위가 0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13.8이 나오네요. 선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이 끝점부터 측점을 만들 때 되는 기준선을 선택하면 만들 수 있고요. 또 인위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간중간에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측정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측과 우측의 경계선을 미리 알려줘서
횡단을 뜰 경우에 이 끝까지만 횡단도를 그리겠죠. 그래서 미리 좌완과 우완을 해두면 나중에 집안 횡단 쓸 거와 계획 횡단 쓸 적에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종횡도가 그려지고요. 만약에 경계선 안쪽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이 안으로 경사면이 발생되는 거고, 내부로 허가 영역 안에서 토공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바깥으로 도로의 사면이 발생될 때는 경계선 바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일단은 종단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측점대로 그러면 여기 그 측점에 관계되는 지방고에 의해서 종횡단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각 측점마다의 높이가 때로는 측점대로가 아니라 집안의 그 간격을 1m 간격으로 읽어갖고 종횡단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m 간격으로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1m 간격으로 종단도가 그려지겠죠. 이 계획을 하기 전에 현재의 횡단을 한번 먼저 그려보고 수량표는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옵션만 줘놓은 상태에서 집안 횡단도를 그릴 건데 1m 간격으로 그리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수 있고요. 이거를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91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끝났습니다. 문서에 테스트 01이라는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각 측점마다의 어떤 그 횡단도에 대한 정보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값에 의해서 횡단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번이고요. 0+1 지점이고요. 0+19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0+20은 N1번으로 되겠죠. 그래서 다시 N1번까지 이렇게 오고 각 측점을 1m 간격으로 현재의 생김새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고조 값도 입력이 되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읽고 나서 나름대로 어떤 평면 계획을 잡는다 치고요. 이거를 계획선이라고 하고 종단도에서 다시 계획고의 선을 선택해 줍니다. 계획선이 잡혔고요. 또 암 종류가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 한 가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 집안선 밑으로 암선이 일정하게, 이건 테스트형이니까 그냥 제 임의적으로 막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암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 암선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자, 이건 암선이고 원 집안선이고 계획선입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계획 횡단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 계획 횡단도를 만들기 전에 요거는 거리가 얼마큼이다,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또 세로의 간격, 문자 크기, 경사면의 절토와 성토에 대한 비율, 소단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게 되면 기준 높이가 얼마고 거기서부터 직고로 얼마만큼씩의 단이 생성되게 하고, 그 소단의 폭은 얼마큼 해주고, 수량표도 나와야 해야 되고, 일단 경계선 안쪽으로 그걸 또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간격은 종단도에서 만들어진 측정에 의해서만 작성되게 합니다. 집안 횡단도는 일정한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계획 횡단도는 측정대로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아래가 암선이고 계획선이고 집안선이고요. 이렇게 이쪽은 절토가 이루어졌고 이쪽은 성토가 이루어집니다. 소단의 폭은 50이고 비탈면의 성토 경사도는 1대 1.2, 절토면은 1대 1.1. 이거는 원하는 대로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절토량은 얼마큼이 나왔고 성토량은 얼마큼이 나오고 지방고는 얼마인지 계획고는 얼마인지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토적표를 산출해야겠죠. 토적표는 엑셀로 얘를 긁어만 주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토적이 산출됩니다. 절토량이 1827, 성토량이 1577, 흙이 조금 남겠네요. 남는 만큼은 반출로 해도 되고 아니면 계획고를 다시 잡아서 해주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내부에서 바라다 본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 사면의 전개도는 어떻게 되고 계획 사면의 전개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테두리 쪽으로 사면만 나오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집안 횡단도에서 EB로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 부위에서부터 이 부위까지 임시로 횡단도를 좀 알고 싶다 할 경우에 두 지점 횡단도에서 라인을 선택해 주고요. 중심점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그냥 엔터 치면 라인의 중심점이 되고 여기다 그거에 대한 현재의 지면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수시로 체크해 볼 때는 이걸 하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을 때는 집안 횡단도로 해주면 됩니다. 한번 썼던 걸 다시 써먹고 싶을 땐 불러오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단도에서 빠진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종단도에서 특정 부위가 다시 측정으로 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위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평면도에서도 그 위치가 추가가 됩니다. 또는 이 위치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 측정 추가 위치를 찍어주면 0 플러스 4.34에 다시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계획의 76.44와 77 요 사이를 구배를 설정하고 싶으면 76 찍어주고 77을 찍어주면 구배 설정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구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면 4.63%의 슬로프가 발생되고요. 이런 식으로 종단도를 85에서 90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기획 구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집안 횡단도도 다 테스트 해봤고 계획 횡단에 대해서도 해봤고 이 상황을 제가 이거를 먼저 다시 놓고 좌표를 한번 다시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 만들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요. 폴리레일을 대충 100m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m 간격으로 좌우를 해주고요. 아까처럼 기준선을 정해서 측정을 해주고 좌완, 우완 만들어주고요. 이쪽 거는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도로라는 가정하에 바깥쪽으로 기획 횡단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종단은 측정대로해서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집안 횡단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집안에서 기획을 한번 다시 아까처럼 들어보고요. 자, 이거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암선은 이번에는 3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암종류는 3개에서 첫 번째는 풍화암선이고요. 두 번째는 연암선이고요. 세 번째는 경암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획 횡단도에 가서 경계선 바깥으로 그래서 저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테스트 02번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이 저장된 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계선 바깥으로 집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경계선에 아까 5m 오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고 바깥으로 경사면이 생겨납니다. 여기도 여기가 여기까지는 10m 아마 된 거고 바깥으로 여기는 현재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집안선을 연장해서 이 집안선이 짧게 되어 있을 경우는 연장을 시켜가지고 구배의 선과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거는 10m 폭의 좌우로 10m의
어떤 경계가 있을 때 안으로서 토적이 산출된 거고요. 이번에 한 거는 10m, 좌우로 5m씩 영역 안에서 바깥으로 경사구배가 발생됐죠. 이것도 토종용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선정해주면 엑셀에서 토사 분호함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합이 836이고 그냥 흙이 좀 모자라네요. 1000루베가 필요하고 깎아낸 거 836이니까 170루베는 외부에서 흙이 들어와야겠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등고선도 만들고 측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기본 종단도도 만들고 암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고요. 집안 행간은 순수하게 현재 생긴 상태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종단도에서 계획고를 만들어주고 나면 계획 행단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는 뭐냐면 종횡단도를 그려놓은 이후에 어떤 우리가 여기서 수작업으로서 무언가를 해줘야 할 때 빨리빨리 계산해 주는 거니까 내가 길이를 설정해야 될지 면적을 설정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면적을 알고 싶다. 면적이 되고 객체를 선택하면 70.64가 되고 내부에 한번 중심에 면적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객체를 선택하고 면적도 쓰여지면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만능 대치라고 하는 걸 또 이용해서도 얘는 어떤 객체를 가면 객체를 선택해 주고요. 내부로 가면 점찍기가 되니까 이렇게는 내부의 면적이 몇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어떤 글씨를 가서 설정해주면 이 안에 글씨 내용이 1이 저장도 되고 또는 지방도의 값이 계획고 같게 만들고 싶으면 만능 대치를 누르고 설정을 얘를 누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와서 이거 원하는 걸 눌러주면 값이 바뀌어줍니다. 이 만능 대치는 그냥 어떤 때는 얘를 선택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면적 상태니까 이 면적이 84가 아니라 70점 이렇게 64 이런 식으로 만능 대치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적은 그냥 캐디에서 1이 1m라는 가정하에 계산이 되게 했지만 건축에서는 1000이 1m가 되니까 이거 건축용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는데 길이 같은 경우는 1000으로 나눈 거고 면적은 1000 곱하기 1000으로 나누겠죠. 또 만능 대치에서도 이 길이를 지금 면적이 됐죠. 이렇게 라인이 있을 때 이 길이를 0.01을 이걸 눌러주면 또는 내가 원하는 거에 가서 언제든지 눌러주면 바뀝니다. 0.0으로 바뀌고 이 만능 대치는 사용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해주는 거니까 잘 이용하면 편한 계산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명도 프로그램 안 띄우고 유틸리티 계산기를 눌러서 얘가 없더라도 계산기만 띄워서 해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크기나 소수점 몇 자리까지인지 그
그 문자를 찍어줄 때 레이어는 뭘로 바뀌게 할 것인지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이게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또 2 더하기 6 곱하기 8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계산기처럼 여기서 입력을 해주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나온 결과를 갖다가 산수식과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또는 결과값만 나와라 써줄 수도 있고, 또는 결과값을 요거로 여기다 이렇게 빈 곳에 클릭을 하면 써주는 거지만, 어떤 값을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그 값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계산기니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횡단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